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순회동 자택에 들어갈 과일 구입 내역을 보고하는 모습입니다.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배 씨의 진술조서에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과일을 넣어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. 검찰은 김 씨가 과일 대금을 지급했냐고 물었고 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.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은 과일값이 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내역을 포함한 지출 결의서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제 사인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도청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 현황을 보면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등 명목에 과일 가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최소 격주마다 과일 가게가 등장합니다.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. 그냥 도청에 납부한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갖다 주고. 검찰은 이 대표 서명을 토대로 지출 내역을 인지한 정황을 확인 중입니다.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출한 과일 대금이 2천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 측은 업무 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내가 대신 안고 가겠다. 모든 게 전형적인 내가 대신 안고 가겠다 이겁니다.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안고 가려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. 거짓말이니까요.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음식을 윗사람이 아랫사람 시킬 때는 돈을 줍니다. 네. 비서한테 돈을 주면서 문득 사오세요 하지 먼저 한 다음에 후보를 하지는 않죠. 통상적으로. 그리고 이제 그렇죠. 먼저 돈을 주고 주고 사와라. 나 이거 회덮밥 먹고 싶으면 좀 사올 수 있겠어? 그렇죠.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. 그것도 말이 안 돼요. 공무원이에요. 공무원한테 사적 신분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. 예. 본인이 가서 사야 되는 것이죠. 어찌됐든 비서한테 사오셔 할 때는 뭐 사온 다음에 돈 주진 않고 통상적으로 먼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뭐 한 10만 원 주면 사오세요 한 게 일반적이죠. 일반적인. 그런데 이제 거기 뭐 말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이제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그다음에 사가지고 오면은 돈을 줬다. 그래서 그 돈은 내가 그냥 사적으로 유용했다.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런 진술이 바뀐 게 이화영 씨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로 이런 법정에 나온 분들의 그 진술 좀 바뀌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분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. 우연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 유용에 대해서 결국은 김 씨가 몰랐다.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 씨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계속 진술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김혜경 씨가 뭘 사와라라고 구체적으로 음식 얘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자기가 알아서 샀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이 배 씨가 조명현 씨한테 지시한 거 보면 덮밥에 소스까지 정하잖아요. 오늘은 고추장, 초장, 오늘은 간장. 그럼 김혜경 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소스까지 중간에서 다 정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그런데 소스는 선호하는 소스가 있습니다. 솔직히 초장을 좋아하든지 초장과 그 간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. 그 간극은 크다. 그럼요. 그건 뭐 우리 중국집에서 무슨 짬뽕 시킬 것인지 뭐 짜장면 시킬 것인지 한국과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것을 개인이 아랫사람이 알아서 선택한다? 굉장히 드문 일이죠. 그럼 김혜경 씨가 굉장히 아량이 큰 폭이 넓은 예. 부인이거나 그건 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굉장히 드문 일, 있을 수 없는 예.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. 그럼 결국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는 강한 다짐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.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? 저는 하나 의심이 드는 게 바로 배소연의 혹시 여러분 재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? 배소연의 재산이요. 지금 보면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. 이게 수원 영통에 있는 4층짜리 빌라입니다. 네. 이게 바로 본인 소유예요. 맞아요. 이 본인 소유고 여기 살았습니다. 네. 근데 여기 살 때 동거남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. 맞아요. 네? 김현 그리고 이제 본인은 결혼한 사람은 있어요. 네, 근데 따로 그건 저쪽 딴 데 삽니다. 네. 저쪽 딴 데 살고 거기도 집이 있는데, 그러니까 별거를 하고 지금 누구와 동거를 했잖아요.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때 이재명 대표하고 부부도 다 참석을 했고. 자,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송파와 성북동에 집이 또 한 채씩 있어요. 네, 정릉에도 네.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잠실에도 한 채. 잠실에 한 채 있고. 네. 합해서 지금 시가로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. 여러분, 12년 동안 5급 공무원이라면 80억 재산 가질 수 있습니까? 주원님 가질 수 있어요? 저 정도는 있죠. 정그래도 장관급인 네?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랬는데요. 그러면 또 꽤 많겠는데요? 아, 참 네? 진짜 아니, 자괴감이 듭니다. 자괴감이 들어. 아니 장관급 했으면 네. 저 정도 뭐 4층짜리 집
집은 다 요즘 하는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? 잠깐만 골질르지 마세요. 예. 날씨도 더운데. 예. 자,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. 이게요, 또 재산을 취득한 날짜가 묘합니다. 바로 뭐냐면 이 재산을 취득한 옛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 문제를 한번 밝혔는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을 한 채씩 산다는 거예요. 선거가 끝나고 나면. 네. 왜냐, 배소연이 원래 일하던 데가 바로 이재명 저 법률사무소입니다. 그렇죠. 거기서부터 일을 했고 성남시로 넘어와서 계속 일을 했고 또 경기도까지 일을 했잖아요. 근데 이재명이 선거를 한번 끝날 때마다 집은 누가 생기느냐? 바로 배소연이 집이 생겨. 맞아요.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집이 한 채 생겨. 이런 식으로 집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거 진짜 배소연 집 맞아?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니 5급 공무원 했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산다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집을 지었을까? 그러니까요. 이런 땅을 샀을까? 그 배선 저기 별거하는 그 남편도 무슨 저 축구 코치죠. 예. 예, 축구 코치인데 축구 코치가 아주 뭐 유명한 뭐 프로팀의 감독 정도 수석 코치 아니면 뭐 큰 돈 벌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. 저 4층짜리 수원 영통 그 법저타운에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저거랑 뭐 정릉의 아파트, 송파구의 아파트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어제 딱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배소연이 이제 김혜경 대신 깜빵 갔다 온 뭔가 큰 보상이 기다리겠지 하고 작심하고 이제 위증을 한 건데 그 검찰이 이제 위증죄로 뭐하면 그것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. 예, 그럼 이 배소연이 위증하도록 또 위증 교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자, 그래서 이게 이화영도 그렇고 배소연도 그렇고 지금 총선 끝난 다음에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. 예. 자, 이화영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사 앞에서 아니 이화영이 유죄면 우리 이재명 대표도 유죄예요. 한마디 했습니다. 경고성 이야기를 한 거죠. 자, 배소연도 나오더니 옛날에는 돈 안 줬다고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이 돈 다 줬어요. 제가 다 쓴 겁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이제 총선이 이겼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고 네. 배소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재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. 물론 뭐 저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. 이거와 이 진술의 어떤 근거,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. 괜히 저한테 뭐 소송하지 마세요. 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.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. 여러분 80억이 있다. 내가 80억을 가졌는데 내가 진술만 조금 바꾸면 이 돈이 그냥 다 내게 된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예. 혹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실까요? 예. 어쩌면 배소연 씨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이 재산과 진술 이 전환과 그다음에 어떤 총선 승리와 이후의 이 문제 이게 좀 맞물려 넘어가는 게 아닌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. 맞아요. 지금 이게 이제 정치가 오히려 이제 사법적 진실을 왜곡하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건데 아까 그 80억이 솔직한 얘기로 배소연 명의의 차명 재산이라고 할 경우에 그럼 뭔가 이제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무리해서 위증을 하는 그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참 요거 제대로 수사하면 진짜 재밌게 여러 가지 것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검찰이 위증 혐의로 인해서 오늘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합니다. 아마 이제 어제 했던 진술의 파장이 꽤 있겠죠. 아마 판사가 봤어도 이거 그 위증 잘못한 위증이에요. 3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진술의 갑작스런 변화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겠죠.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. 도대체가 검찰총장은 뭐 한 거야? 어처구니 없게 시간만 보내고 이제 와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. 일도 수사도 때가 있는 거야. 지연된 정의가 정의냐 빨리빨리 좀 하자. 범죄자들이 이 나라에 넘쳐오른다.